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타이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서버전 데몬을 실행해 놓겠습니다. 이 서버전에 대한 것도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서버전 서버를 설치해서 자신의 작업에 대한 로그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자의 VB 작업 전에는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혹시 커밋이 안 된 게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없죠. 자, 그럼 솔루션을 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타이머를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솔루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추가, 새 프로젝트. 지금은 비주얼 베이직으로 하고 윈도우즈 데스크톱 하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죠. 윈도우즈 폼즈 앱 .NET 프레임워크 이걸 선택하고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솔루션 파일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만 넣어줄게요. 타이머 01 birthday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만들기. 그러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이걸 이제 시작 프로젝트로 만들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 그리고 열려져 있는 모든 폼은 닫겠습니다. 모든 문서를. 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겠네요. 우선 타이머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우선 도구 상자에서 타이머를 놓고 이거를 이 폼에다 갖다 끌어다 놓으면 이 아래쪽에 타이머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보통 예를 들어서 다른 컨트롤 버튼이나 이런 컨트롤들은 이렇게 폼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UI를 갖고 있죠. 버튼 UI를 갖고 있는데 타이머는 UI가 없이 동작하는 컨트롤이라 이쪽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봅시다. 콘솔라스, 저번에 콘솔라스 폰트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죠? 11. 뭔가 커졌죠? 텍스트는 타이머시 생성의 시작 이렇게 입력을 해놓죠. 그러면 우선 타이머의 동작을 보기 위해서 타이머를 클릭해보면 설정할 수 있는 이 프로퍼티들이 나오죠. 속성이 나오는데 인터벌은 여기에
주어진 이 값은 밀리세컨드예요. 그러니까 100밀리세컨드마다 여기 이벤트를 보면 이 틱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100밀리세컨드보다 마다 여기에 정의된 핸들러 함수를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우선 타이머 1 틱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이제 핸들러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타이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이거를 이렇게 위치를 바꿀게요. 그래서 지금 타이머를 동작시키려면 타이머 1이라고 우선 컨트롤을 내려놨었죠. 인터벌을 먼저 세팅을 할게요. 우리는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 타이머 1 틱이라는 이 핸들 함수가 여기 핸들즈라고 돼 있죠. 타이머 1에 대한 틱에 이 타이머 인터벌 함수가 1초에 한 번씩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행을 할 때는 타이머 1 스타트라는 함수로 타이머를 실행해 줄 수 있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냥 저렇게 함수를 쓰는 게 좋긴 하죠. 그러니까 enabled라는 이 속성을 true로 설정을 해도 타이머가 동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함수를 쓰겠습니다. 시작. 여기다가 우선 right line 해서 타이머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호출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디버그를 출력하도록 만들었죠. 자, 시작. 자,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밑에 출력창에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닫고 스트링에서 스트링 포맷 함수를 사용을 해서 시간을 앞에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치환을 해주거든요. 첫 번째 데이트 타임 now에 아니다, 그냥 롱데이트 스트링을 써보죠. 오늘은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을 잘라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죠. 자, 그러면 이 0이라고 이렇게 대괄호인가 중괄호인가 이게 어쨌든 이 괄호에 이 롱데이트 스트링이 치환이 돼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넣고 저장한 다음에 시작을 하면 지금 이쪽에 데이트 스트링이 아니라 타임 스트링을 넣어야겠네요. 롱 타임 스트링. 다시 실행 해보면 이렇게 시간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인터벌 값에 지정된 간격, 그러니까
매 1초마다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타이머를 멈추는 걸 해봐야겠죠. 타이머 중지. 생성이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네요. 그냥 타이머 시작. 중지. 오케이. 더블 클릭해서 타이머를 중지를 할 때는 뭐 그냥 스톱 함수를 호출을 하거나 enabled를 pulse를 주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럼 시작하고 타이머 시작. 그럼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중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함수가 호출이 되지 않죠. 다시 시작. 또 동작을 하고요. 중지.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이 정도로 놓고 리치 텍스트 박스를 놓고 우선 폼이 로드가 될 때 이벤트 폼 로드 이 이벤트 핸들러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메인 폼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현재 폼이 화면에 표시가 되기 전에 어떤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게 핸들링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벤트죠. 더블 클릭. 오케이. 그러면 폼원 로드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 리치 텍스트 박스 1에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스크롤을 계속 스크롤 아래로 추가가 되는 거를 하려고 그랬었죠. 하이드 셀렉션은 이걸 뭘로 해야 되지? 까먹었다. 현재 초기 상태가 true로 돼 있죠. 이거 펄스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타이머 리치 텍스트 박스에도 메시지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ppend 텍스트가 있었죠. 메시지 하고 여기에는 vbcrf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 자, 타이머 시작. 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추가가 되고 있는 거를 이벤트가 호출돼서 이런 문자를 출력하고 있죠. 아까 하이드 셀렉션은 이렇게 최신에 추가가 됐을 때 가장 밑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스크롤이 돼서 내려가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중지. 자, 이게 기본적인 타이머의 사용 방법이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거에서 이제 조금 있어 보이게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나 따로 만들죠. 추가 새 프로젝트. 비주얼 베이직의 윈도우즈 데스크톱. 오케이. 타이머 02 다이나믹 뭐 다이나믹이라고 그냥 동적 생성 크리에이션까지 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만들기. 그러면 또 다른 창들은 모두 닫고 시작 프로젝트 설정 폼 기본 폼에 이걸 좀 바꾸죠. 콘솔라스로 가지고 너무 커졌다. 자, 리치 텍스트 박스를 하나 놓고요. 사이즈 높이를 32로 해줬죠. 이번에는 타이머를 동적 생성 이렇게 하죠. 우선 오케이. 그래서 클릭 핸들러를 만들어 봅시다. 우선 폼에다가 타이머를 방금 전처럼 이렇게 긁어오지 않았죠. 그죠? 여기다 내려놓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우선 타이머를 생성을 하려면 이 클래스에다가 변수로 타이머를 변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 폼이 살아있을 때 이제 이 타이머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프라이빗 키워드를 넣고 타이머라는 변수를 타이머로 선언해주고 nothing으로 초기화를 해줬죠. 바로 이 상태에서 저 타이머는 지금 타이머 클래스로 이렇게 선언이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인스턴스화 시킨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거죠. 타이머에다가 new 키워드를 통해서 타이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구문만 가지고 전에 그 폼에 올려놨던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타이머 똑같이 인터벌은 1초. 그리고 지금 이 타이머가 이렇게 생성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머 0에서 했을 때는 이 타이머가
여기서 이렇게 이벤트를 핸들러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동적 생성에서는 그렇게 이벤트를 핸들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이런 형식으로 돼 있죠. 함수에 서브라고 하는, 어쨌든 이것도 함수라고 치면 여기까지, 이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가서 타이머가 동작하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타이머 틱,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저 함수,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링이 호출되는 함수를 이 타이머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add 핸들러라는 구문이 있어요. 이벤트를 어사인 할 수 있는. 그래서 타이머에 틱 이벤트죠. 이벤트를 이렇게 하고 핸들러를 넣어주는데, 그 함수를 적용을 할 때 어드레스 오브라는 걸 써요. 그래서 어드레스 오브라고 치고 타이머 틱,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타이머에 틱 이벤트에 대한 호출 함수가 얘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 함수로.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준비가 됐으니까 타이머를 스타트를 하면 이 타이머 틱이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매 1초마다. 그래서 코드를 복사해 갖고 올까요?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쵸? 타이머 핸들러 함수가 호출되었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 그러면 새로운 타이머가 생성이 되고 핸들러 함수가 어사인이 된 이후에 스타트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계속 동작을 하죠. 타이머 함수가. 마찬가지로 타이머를 중단하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계단은 타이머 중지 및 제거, 이렇게 놓을게요. 제거는 메모리에서 해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변수에 이 타이머인데 얘를 중지를 하려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스톱을 하면 되죠. 스톱 함수를 호출을 하면 타이머가 멈추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디스포즈라는 이 리소스를 해제하는, 어쨌든 이 함수를 통해서 디스포즈를 해주고, 타이머에는 나싱이라는, 그러니까 널 값이죠. 이 오브젝트는 지금 할당이 안 돼 있다 라는 의미로 나싱까지 넣어주면
타이머가 멈춘 상태에서 이제 메모리까지 리소스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타이머 개체들은 내부적으로 윈도우 핸들을 사용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내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디스포즈 함수를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실행해 보도록 하죠. 호출이 되고 중지가 되고 메모리에서 해제가 됐죠. 다시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가보죠. 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추가 새 프로젝트. 이번에는 타이머 03 해서 뭐라고 할까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오케이. 태그를 이용하긴 할 건데 이름이 그냥 이렇게 안 둘게요. 그냥 3번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주고 다다다. 자, 또 똑같은 작업을 해주죠. 이번에도 동적으로 생성을 할 건데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선 설명을 하죠. 우선 이거부터 하자. 버튼을 만들고 사이즈가 32. 타이머 실행이라고 그냥 할게요. 어차피 동적으로 생성하긴 할 건데 뭐야 지워. 델리트로 지웠죠. 타이머 중지. 리치 텍스트 박스를 또 하나 갖다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타이머 이 버튼 핸들러 넣고 이 부분은 가져다 쓸까요? 여기서 우선 이렇게 어떻게 이동했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F6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전에 작업했던 윈도우로 이동할 수 있어요. 바로 막바지. 자, 코드를 이런
복사해 오는 거죠. 종지에 대한 것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에 했던 거랑 지금 다른 게 없죠. 그래서 똑같이 동작을 하고 똑같이 동작을 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 타이머에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 태그에다가 뭐를 하면 좋을까? 보통 이런 컨트롤들에는 이 태그라는 이게 있는데 지금 저 오브젝트로 이렇게 선언이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설명에는 문자를 가져오거나 설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헬로 국자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이제 이 타이머틱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지금 여기 이 샌더라는 게 있는데 이 샌더를 실제 이 타이머틱을 호출한 오브젝트거든요. 그러면 이 타이머 이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t라고 선언을 해주고 타이머인데 샌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바로 샌더라고 해줘도 이게 사실 자동으로 이렇게 타입캐스팅이 비주얼 베이직이 이런 게 조금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기능이죠. 우선 실행해 보면 에러가 안 나지. 근데 우리는 명시적으로 해줄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이렉트 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게 왜 다 샌더 에즈 오브젝트로 돼 있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VB 단넷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거를 베이스로 넘길 수 있는 대표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설명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캐스트에서 이거를 이 타이머 객체로 이렇게 캐스팅을 한다. 캐스트라는 거는 변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원래 타입이 이 샌더가 원래 타입이 타이머였어요. 근데 실제 이 틱에서 호출될 때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로 넘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다이렉트 캐스트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지우고 1이라고 넣어주죠. 그러면 두 번째 인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t의 태그, 타이머죠. 사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캐스트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되죠. 그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 파라미터로 넘겨온 오브젝트를 사용하냐면 타이머를 하나를 사용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이벤트 핸들러를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타이머에서 동시에 쓰게 된다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로 갖다 쓰면 뭔가 그러니까 어떤 타이머가 호출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파라메타로 넘겨온
이 오브젝트를 통하면 n개의 그러니까 호출된 어떤 타이머가 지금 실행 중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한번 보여드리면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그에 헬로 국자라고 해서 실행을 했었죠. 자, 실행 F를 해서 타이머를 실행을 해봤어요. 자, 헬로 국자, 저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 샌더 오브젝트도 다이렉트 캐스트, 그러니까 넘어온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 함수에서 처리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려면 타이머를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to as 타이머는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고, 자, 그대로 복사를 해서 타이머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의 인터벌은 1초, 얘는 2초에 한 번씩 하죠. 약간 띄엄띄엄 가게. I am 타이머 샵 0001이라고 하죠. 여기 태그에는 샵 000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머가 지금 근데 핸들러 함수는 하나를 동일하게 쓰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런 타이머 틱 하나를 더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이런 핸들러 함수를 하나를 이렇게 통일해서 쓸 때는 이런 태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걸로 뭔가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죠. 이 동작하는 걸 보면 대충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감이 오실 수도 있어요. 중지하는 코드를 또 같이 넣어주죠. to도. 자, 실행. 자, 타이머를 실행하면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다. 어디서 실수가 있었을까? 여기네요. 이쪽에 잘못됐죠? 타이머 2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을 잘못 썼었어요. 다시 실행. 타이머를 실행해 보면 1초에 이렇게 하고 2초에 한 번씩 타이머 2번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중지. 하이드 셀렉션을 안 했는데 밑으로 내려가네. 어쨌든 한번 보죠. 그래서 이런 태그가 어떻게 이렇게 넘겨와서 쓸 수 있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죠. 조금 더 재밌게 이 태그에 대해서 하나를 더 해볼게요. 새 프로젝트. 비주얼 베이직, 윈도우즈.
2라고 하죠. 그냥 귀찮다. 만들기. 그러면 또 이런 작업을 해주죠. 사실 이 메인 폼을 날리고 이 태그 3에서 그대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이런 폼들을 복사해서. 그러나 그냥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날려나? 어쨌든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하고, 타이머 생성 시작. 자, 됐죠? 시작 프로젝트도 바꿔줘야죠. 이 부분은 타이머 2개를 우선 하나만 갖고 오자. 타이머틱 함수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갖고 오고요. 중지의 영역도 이런 식으로. 이제 됐죠?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 태그 함수, 이 태그 프로퍼티를 이렇게 스트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이걸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이번 테스트에서는 스트럭처를 하나 선언을 해서 이 스트럭처를 저 태그에다가 넣어서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트럭처의 선언을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타이머 데이터라고 선언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고 id라는 걸 하나 그냥 정수형으로 타이머를 구분해주기 위한 id로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해주고, 데이터가 dsc라고 해서 스트링으로 하나 선언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저 값들을 생성할 때 바로 입력할 수 있게 new 생성자를 오버라이딩 할 거예요. id teacher라고 해주고 as string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됐다. 그러면 id에는 id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언더스코어 이렇게 붙여주는 거는 그냥 스타일이에요. 사실 이거를 안 붙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앞에다가 미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 스트럭처에 있는 스트럭처의 이 변수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생성자까지 됐죠. 그러면 타이머를 만들 때 이 태그에다 이렇게 스트링을 넣었잖아요. 근데 스트링을 넣는 게 아니라 태그에 new로 이제 타이머 데이터 저 스트럭처를 생성을 하는 거죠. 해서 첫 번째 id, 뭐 이게 1번 타이머다 1이라고 아이디를 주고 im 타이머 no1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타이머를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다이렉트 캐스트로 td라고 만들고 타이머 데이터를 다이렉트 캐스트로 t의 태그를 타이머 데이터로 받아온다. 원래 그러면 이 td라는 곳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성한 이 타이머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타이머 id는 1 하고 이 뒤에 메시지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이 0하고 치환되는 거는 타임 스트링이고 두 번째 들어갈 거는 td에 id가 있었죠. 그 다음에 td에 마지막으로 dsc를 이렇게 바꿔주면 디버그가 이런 식으로 라이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스톱하고 했을 때 그냥 버릇이니까 이 태그에 new라고 했던 저 부분을 그냥 나싱을 넣어줘서 메모리가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정도면 되겠다. 그죠? 그럼 지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태그2에서는 지금 이 스트럭처를 선언을 해서 이 태그 타이머 오브젝트 태그에다가 넣고 쓰는 법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시작. 그래서 타이머를 시작을 해보면 자, 정상적으로 타이머 아이디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되죠. 중지 시작. 이 부분은 하이드 셀렉션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가고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안 내려가는구나. 신기하네. 어쨌든 스트럭처를 태그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이 타이머 틱에서 뭔가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 스트럭처에다가 스톱워치라는 걸 하나 넣고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고구마스
어쨌든 프로그래밍을 하는 커뮤니티인데 저도 근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왔는데 이제 C샵인지 어쨌든 .NET 프레임워크를 쓰는데 이 타이머, 그러니까 5초에 한 번씩 뭔가를 실행해야 되고 30초에 뭔가를 실행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뭐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스톱워치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어떤 시작 시간과 정말 스톱워치처럼 동작을 할 수 있는 이 객체고요. 그래서 얘는 뉴로 생성을 해줘야 돼요. 스톱워치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거는 뭐 따로 어사인 할 게 아니니까 스톱워치를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SC를 놔두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죠. 그래서 TD에 SW에 이 영어 발음이 모르겠다. 어쨌든 이거는 경과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쓸만한 거는 이 밀리세컨드 단위로 경과된 시간에 대한 값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줄게요. 근데 스톱워치가 지금 동작을 시키지를 않아서 이 부분에다가 타이머 SW에 이렇게 하면 되죠. 태그에 SW에 스타트 이런 식으로 스탑워치를 실행했습니다. 지금 이 스톱워치는 경과 시간을 위해서 제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원래 쓰는 그냥 보통의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아주 간단하니까 스타트하고 스톱한 다음에 이 경과 시간을 뽑아 쓰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스톱을 하지 않을 겁니다. 스톱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자, 실행해 볼까요? 이 상태로. 지금 여기에는 이 태그에는 뉴를 한 다음에 다이렉트 캐스트를 하지 않았죠. 사실은 이렇게 해도 VB는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자, 시작하고 시작을 해보면 자,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경과된 시간이. 자, 중지. 근데 이게 밀리세컨드 단위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초로 되겠죠. 자, 타이머 시작. 근데 이게 더블형으로 나오네요. 그죠? 1000으로 나왔더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그냥 정수형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매스 함수를 사용해서 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반올림에 대한 함수인데 0 이렇게 해주면 그냥 한번 해보죠. 그냥 무조건 반올림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죠? 실행. 자, 1초 지났고 2초, 3초.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초경과 지났다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사실 타이머 인터벌을 크게
크게 두고 예를 들어서 얘를 5초에 한 번이면 얘를 5초에 한 번씩 동작하게 하고 또 타이머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뭐 30초에 한 번씩 동작하게 해서 여기서 뭔가를 처리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저라면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5초에 한 번씩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파이어 체크, 아까 이벤트를 파이어 한다라고 해서 그냥 파이어라고 썼죠. 체크 1, 그냥 1이라고 해놓고 얘는 정수형으로 해놓고 얘를 5라고 입력을 해놓게 5초에 한 번씩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30초다. 그럼 30초에 한 번씩 동작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세크 초라고 해놓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죠. 바꿔주고 이 밑에 if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나? 사실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그래도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한번 밀고 나가볼까요? 모드 연산자가 30if 세크를 모드 연산자로 파이어 체크 1 비베에서도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제가 비베에서 이게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다. 찍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실행해서 한번 디버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1, 2, 3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0이면 밴드 텍스트 5초마다 작업해야 수행해야 하는 작업 시작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30초는 너무 기니까 10으로 10초로 해주죠. 그 다음에 세크를
모드라는 거는 이게 나머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이 경과된 시간을 이 값으로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의 값을 리턴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면 타이머 시작. 그럼 5초 경과가 뜨고 5초마다 잠깐만요. VBCR을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실행. 자, 타이머 시작 하면 5초가 경과된 다음에 5초마다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초가 지났으니까 10초마다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시작된 거고, 또 10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경과된 시간을 체크를 해서 그때마다 뭔가를 이렇게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스타일이긴 한데 이거를 타이머를 뭐 여러 개를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동작을 시킬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처리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뭐 프로그램이야 그냥 제대로 돌아가게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아주 크게 이상하게 짠다.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타이머는 대충 이 정도, 1시간 정도 약간 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대충 어떻게 쓰면 되겠다 라는 게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